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서운에서 송내, 도리에서 조남분기점을 지나 수암터널까지 쭉 밀리고 다시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모두 앞에 14km 구간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이나 인천 쪽으로 각각 4km 구간씩 차량 정체인데요. 이어지는 국회대로의 경우는 신월라드목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 지나는데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가양대교 진안 지점 4차로 추돌 사고입니다. 이 부근 일대로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요. 다시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새는 규제 완화가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예? 풀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정부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 상정되고 의결 처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 규제에 아주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규제 비용 총량제도 있고 규제 일몰제 강화하게 되고요. 뭐 신문고제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행정규제 기본법이 이렇게 크게 손질된 게 16년 만입니다. 올 3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규제 풀어라, 규제 완화 끝장 토론한 이후에 법률적으로 이시시상 보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가장 어려운 개념이 아마 규제 비용 총량제일 겁니다. 이게 뭐지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규제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규제를 새롭게 신설하면은 비용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직접적인 돈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국민이나 기업들이 체감하게 되는 뭐 비용에서 편익을 뺀 이거를 규제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규제 하나를 이제 새롭게 신설할 때 그 규제 비용이 생기면 그만큼 비용에 해당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해버려라 혹은 완화해버려라.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예. 이게 선뜻 잘 될까 생각이 들지만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규제 비용을 늘 이 총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규제 일몰제 네. 이거는 기간 정해놓고 딱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규제 없어지는 게 일몰제죠. 그렇죠. 한시적으로 해놓고 사라지게 되는 게 있고요. 요번에 이제 행정규제기본법 내용도 다 네거티브입니다. 이 네거티브 방식은 다 허용되고 안 되는 거 한두 개 뭐 이렇게 명시하는 이제 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방식이죠. 또 이제 규제개혁 신문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있으면은 신고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규제 사후 평가, 뭐 지자체 규제 관리 강화 이런 것도 다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제 방침이 올해 국회랑 잘 얘기해가지고 이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은 이 회의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규제를 풀었던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제 완화를 결정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후 책임을 물어라. 이제 이게 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요구했던 게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제도를 담기를 원했었는데
이건 감사원의 권한이다. 이런 어떤 좀 힘의 알력 논란이 있어서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제외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화를 내셨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고 이런 뉴스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요, 이 금리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인하하자마자 내리고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리고 예. 안 내리고 이게 예. 문제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하고요.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이게 2번 내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여기서도 했었는데 이제 한 3, 4주 전쯤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다 하니 시중금리 떨어지니까 예. 이미 한 차례 예금금리 인하를 한 상태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내리면은 2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년 예금 말고 적금 보면은요, 1%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내가 적금으로 딱 만들었다 해도 연간 이자가 1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린 상태인데,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부진합니다. 참, 그럼 대출금리는 내리긴 내릴 거라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은행별로 다를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발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인하는요. 이게 이제 은행들이 맨날 왜 안 내리냐 하면은 이 변명을 대는데 은행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조달해와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조달금리가 있는데 자기네 쌓여져 있는 돈들은 이미 금리가 좀 더 비쌀 때 미리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싸게 대출해주면은 마진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기다려라. 그럼 우리가 싸게 이 조달해와서 이 돈으로 대출금리 낮춰줄게. 이런 핑계를 항상 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왜 은행들의 그런 수익까지 맞춰주면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는 빠른 경우에 한 달, 2달, 석 달 경우에 있어서 대출금리가 내려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뭐 이런 소식 들리자 발빠르게 나서서 뭐 낮춰라. 어쨌든 이달 안에 이제 대출금리까지 낮춰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렇고요. 이 대출은 받는 시점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지켜보시다가요. 다음 주에도 뭐 은행들이 대출금리 막 안 내리거나 이렇게 버티기 하게 되면은 창구에 가서 한번 호통을 치십시오. 호통을 치시고 네, 오늘 한번 내셔서 요즘 내고금리라고 해서 대출금리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셔가지고 한번 이 딜을 좀 하셨으면 급하게 대출 받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근데요, 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하고 금리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있죠. 내년 3월에서 5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리도? 그래서 또 하나 살짝 얘기해드리면 지금 고정금리가 좋냐, 이 변동금리가 좋냐, 글쎄요. 이거 가지고 막 싸움도 붙고 막 화도 내시고 막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한 차례 더 인하도 한다고 해요. 변동금리, 지금 이 시장 반응은 한국은행이. 예.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변동금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또 인하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고스란히 받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한 이쯤 되면은요, 저 같으면은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우리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쪽이다. 저는 그런 쪽에 한 표를 던지고요. 특히 고정금리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 이런저런 좀 혜택을 받습니다. 주민은행에서. 이게 정부가 고정금리를 많이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 다 받으시면서 글쎄요. 저는 전문가로서 고정금리를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금 더 걷는다는 뉴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연금 나가잖아요. 10월 20일부터. 또 무상복지 예산이 있는데 이 지자체들이 지금 돈이 거의 없답니다. 뭐 팔탈 털어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 이러면서 연간 1조 원가량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 인상 뭐 하고요.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하고요. 뭐 담배세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입법 예고할 거에 핵심 내용 제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주민세 인상, 두 번째가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말 많았던 이 담배 소비세 부과 관시를 변경한다. 이게 올린다는 담배값 올린다는 거예요? 네, 올린다는 얘기고요. 일몰 도래한 지방세 감면 정비한다. 끝난 것들 다시 한번 봐서 필요한 것들은 좀 더 이어가겠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것만 잘 되면 한 4천억 원 지방세가 지자체들이 확보를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1조 원 정도를 모이게 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체감으로 제가 보면 주민세 하나만 보면은요. 지금 주민세 내시는 게 평균적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4,620원 정도인데 이 법안 통과하게 되면은
1만 10,000원 넘는 지역구에 따라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르게 되겠죠. 주민세만요. 근데 이게 조세 저항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잘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은요, 조세 저항이. 그렇죠. 또 지금 항상 이렇게 세금 더 많이 나온다 하면은 이 원론으로 나오는 기사의 첫 줄로 나오는 거 임기 내에 증세는 없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또 대선 공약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도 크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상복지 이 무상보육하면서 어쨌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복지, 세금 없는 복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파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었죠, 제가요.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힘들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합의를 했는데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이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이죠. 자, 과연 어떤 입장인지 유경근 세월호 가족 대책위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단식 때문에요. 건강 걱정하셔야 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건강하셔야지 입장을 말씀하시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요. 예. 많은 국민들도, 그리고 정치권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어제 합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예, 제가 첫 번째 합의안하고 달라진 거라고 그러면 딱 하나가 있죠.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거냐. 예. 그 부분이 지금 하나 달라진 건데요. 예. 얼핏 보면은 많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말 표현만 좀 바꾼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조삼모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포장만 좀 바꾼 내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전에는 수사권 때문에 지난번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권 빠져 있는데도 그 말씀은 없네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저희의 입장이고 또 저희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저희가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단지 지난번 첫 번째 합의안이 나왔을 때 반대한 이유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도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장만 약간 바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이런 식의 재합의안은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지금 추천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유가족께서 다 원하시는 대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권 빠져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으시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예. 그러나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수차례 이제 밝힌데도 불구하고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입장도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을 할 겁니다. 예.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저희가 그보다 앞서서 요청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이 논의 과정에 저희가 같이 특히 여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당과 대화요? 예, 여당과 정말 심도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깊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런 대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해가면서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이 뭐냐 또 왜 이걸 안 받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 앞에 있는 그런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또 확보가 되어야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진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예. 마치 저희는 끝까지 이것만 주장을 하고 여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예. 국민들이 보이시기에 좀 답답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 추첨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빠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당 쪽에서 저희 쪽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피해자가 그 수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반대로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에서 어떤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그 검사를 추천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반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위를 이제 파악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안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요, 어제 오전이었던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네. 유가족들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구사항도 전달을 했죠? 네, 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어떤 얘기 하셨어요? 일단 그 자리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조금 저희가 좀 당혹스럽다고 할까 좀 다른 측면은 뭐가 있었냐면 김무성 대표께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예. 특히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특검 추천권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견이 어떠냐를 물어오셨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특검 추천권에 한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만 서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 안을 받겠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에 대한 그런 진심이라든가 생각들을 이해를 해나가면서 서로 그 접점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요, 그 특검 여당 추천 몫이라는 게 사실 2명인데 말이에요.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 걸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죠? 예, 뭐 어디에 나오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여당 추천 인사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를 계속하다 보면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겠죠. 계속 시간만 끌게 되고. 그래서 예. 아예 여당은 좀 빠져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화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런 형식으로 부딪히면 진전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은 말씀을 또 드리지만, 서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도 저희는 좋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죠. 지금 그러면은 그런 요구를 여당 측에도 전달을 했는데 여당 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이세요? 예, 이거는 저희는 항상 여당과 야당을 구분을 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접근을 항상 해왔고요. 무언가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럴 게 있으면 항상 여야에 같이 저희는 요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원칙을 저희는 항상 지켜왔는데. 예. 여당 쪽에서는 거의 이제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이런 현실이죠. 근데 지금 야당 쪽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야당 쪽은 최근에는 뭐 많이 소원해졌습니다만
지난번 첫 번째 합의안 나오기 전까지는 야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야당 쪽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요. 네. 이런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야당 측으로부터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여야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뭐 특검을 하니 많이 이런 건 우리는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왔죠. 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지난번 첫 번째 합의안이 팍 튀어나왔을 때 저희가 그동안 저희하고 했던 얘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저는 전 국민들이 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네. 다른 법안에 지금 이 통과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금 부담감 같은 것들은 느끼지 않나요?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어떻게 예.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투트랙으로 하는 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계속 네. 이 유가족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민생 법안 같은 거는 처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안을 낼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알아서 하셔야죠.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러면 예. 저희가 국회의원 위에 있는 사람들밖에 안 더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도 정치권이 불신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네, 건데 네. 이 여당하고 계속 아예 협상을 해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여당하고 나름대로 유가족들하고 어떤 이 안을 내세우고 그걸 보고 야당한테 그냥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속된 말로 좀 삐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무작정 이렇게 계속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간 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여당 쪽에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 뒤에 형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여당에 갖고 있는 오해라든가 불신 또 여당 쪽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갖고 있는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여당과의 지속적인 이런 만남과 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이 만일 그럴 수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당과의 직접적인 계속적인 접촉과 협상을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저희는 배제한 적이 없고 계속 요청을 해왔죠. 알겠습니다. 협상마저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저희가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같은 것들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안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 코너죠.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여야 정치권 의원 6명인가요? 5명, 네, 6명인가? 6명이죠. 6명이 맞죠. 이 사전전국 조성, 이 줄소환 지금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사전전국 조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구속영장 신청된 사람도 있고 SNS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조현용, 송광호, 박상은 의원이 이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요.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 그러니까 여야 의원 3명씩 6명이 지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예. 신청된 상태인데요. 예. 뭐 이게 이제 뭐 이 청와대가 여의도를 정조준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SNS 반응은 아직 좀 미지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환된 의원들의 주간 언급량을 보면 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702건으로 가장 많은데요. 예.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죠. 예,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하경 의원이 뒤를 잇고 있고 뭐 조현용 의원 같은 경우는 377건에 불과합니다. 예. 이 정도면 뭐 SNS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어떤 세월호 특별법 같은 빅 이슈들이 있으면서 좀 묻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쇼킹한 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압도적이었고요. 8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한 문서는 무려 57만 9,519건에 달했는데요. 예. 이는 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주간 인물 언급량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4박 5일 동안 이제 파격적인 행보로 그러니까 이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 큰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광화문에서 10옥씩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예. 이 8월 16일 하루에만 15만 건이 넘는 언급량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예. 근데 교황의 행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관심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뭐 세월호 참사 관련 행보가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예. 프란치스 교황은 이제 성남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고요. 그리고 10옥씩 되는 단식 중인 그 유민 아빠죠. 예, 김영호 씨의 손을 잡았고 또 이승영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에게 직접 세례를 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 팽목항에 편지를 보내서 이 실종자들 이름을 하나씩 그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연관의 압도적 1위는 유가족이었습니다. 예. 예, 무려 16만 건 정도가 언급이 됐고요. 예. 2위는 그 김영호 씨, 예, 유민 아빠죠.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한국 대통령, 방한, 박근혜 등이 뒤를 이었고 예. 뭐 7위가 광화문, 예. 8위는 단식, 10위가 노란 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관으로 보면 교황의 많은 일정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느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물 연관으로도 뭐 김영호 씨가 1위였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이호진 씨 이제 세례 받은 분이죠.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 예. 그리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요? 레이디 가가 내야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공연할 때 이 공항에 입국할 때 이 노란 리본을 달고 나타나서 이 교황의 노란 리본과 그 레이디 가가의 노란 리본이 함께 많이 언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황의 행보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목마른 권위에 대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게 결국 이제 리더십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심리 연관어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뭐 프란치스코 교황은 갈등이 있는 곳을 많이 방문했어요. 아. 그래서 장소 연관을 보면 물론 이제 10옥씩이 있었던 광화문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청년들이 모였었죠. 예, 대전이 뒤를 이었고 그다음에 명동성당, 뭐 밀양, 팽목항, 강정마을 등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방안을 통해 그 교황은 어떤 공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혁신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체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심리 연관어의 압도적 1위는 위로하다였습니다. 위로. 교황은 예. 그 위로라는 것이 사실 공감의 어떤 이 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위로에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이 가벼운 키스를 하는 이런 예, 장면들이 뽀뽀, 예. 여기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는 평화였고요. 뭐 교황하면 평화의 사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뭐 참사, 고통, 뭐 크다, 존경하다. 그리고 이번 방안은 축복이다 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행보에 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위로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뭐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SNS 주간 인물 언급량 순위 알아보죠.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이번 주 빅데이터인 뉴스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세월호 참사 100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으로 참여했던 분이죠.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가 올랐습니다. 9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영선 원내대표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8위입니다. 지난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였는데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조화가 식장 입구에 놓여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8위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7위는 이 대통령의 추도식과 관련해서 동반 상승한 언급량을 보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랐고요. 이번 주 퀴즈는 6위입니다. 힌트로 이분이 올린 트위터 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으로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하고 이것이 교황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신일 교수님 6위 먼저 맞춰보시죠. 예, 이 6위는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문재인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야당 인물들이 아주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죠? 뭐 일단 박영선 그
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뭐 아무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겸직이니까.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좀 그거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과 관련해서 아마 많이 언급이 됐고요. 문재인 의원은 계속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 트위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또 어제는 또 그 김영호 씨 단식을 대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많이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 여기에 비교되면서 어떤 리더십의 문제들이 계속 얘기되면서 전직 대통령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특히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어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유가족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지만 처리가 아직도 이제 불투명한 그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빨리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이런 그래야지 바람들도 이제 딴 법안들도 또 처리가 될 텐데. 그것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 또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의 뉴스. 이번 주 SNS에서 가장 언급량을 많이 보인 인물 누구였을까요? 먼저 5위입니다. 지지난주부터 매주 경신된 기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 영화 흥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5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명량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이 5위를 기록하셨습니다. 4위는 장남의 후임병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데다 부인과의 이혼 소식까지 전해진 남경필 경기지사가 올랐고요. 3위는 늘 순위권에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2위는 한 달 넘게 단식 중이신데요. 이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설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올랐습니다. 1위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큰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또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 압도적이시고. 근데 이순신 장군도 꾸준하시네요. 이게 명량 결국 영화 때문인데 이 명량이 우리나라 영화 흥행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바타가 갖고 있었던 기록을 넘어선 지도 이제 오래됐고요. 이 1,500만 명도 넘었고요. 그리고 이 추석 연휴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1,700만 명도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영화를 본 셈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 헌신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리더십, 이 열망이 이제 이순신 장군에 투영되고 있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계속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면서 또 더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갈증들이 더 이제 폭넓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거는 정말 공감의 리더십이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는 리더십이라는 건 결단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결단, 헌신 뭐 이런 헌신 거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헌신이라는 측면은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이순신 장군이 공통점일 수 있겠지만 결단과 공감은 사실 약간은 좀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제가 볼 때에는 결단이든 공감이든 정말 권위와 리더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씁쓸한데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제 순위에 올랐는데 이게 참 남지사의 입장에서 볼 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기도를 이게 연합 정부를 구성하면서 혁신적 행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인물연관어 앞자리에 이제 정몽준 전 의원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정몽준 전 의원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트윗 사건 때문에. 그렇죠. 국민 미개 발언으로 이제 정 의원이 낙선하는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윤일병 사건으로 이 군 폭행 문제가 아주 첨예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아들의 폭행 사실이 이제 불거져서 참
이 남지사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게 논란이 됐던 것은 한 언론이 그 아들의 폭행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인증샷을 SNS에 올린 것이 또 그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호프집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이런 부모의 윤리 문제도 사실은 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아들도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단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사실 함께 느껴야 하는 건데 아들 문제가 불거진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호프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SNS에 올렸을 거예요. 아마 네네. 페이스북에. 예, 맞습니다. 예. 올려서 뭐 이 기타 치는 이 분위기 좋은 호프집이라고 그랬던가 뭐 하고 호프 한잔 하고 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도의적인 어떤 공감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행동은 이제 분노를 자아내기 예. 충분하고요. 예. 예. 그렇죠.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은 나쁜 일도 기가 막힌 일도 기가 막힌 의혹 사건도 계속 터지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조금 이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됐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예, 저희가 앞서도 세월호 유가족 대책협의 유경근 대변인으로부터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세월호 유가족들이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될지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내일 다시 전해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